네, 3월 30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날씨 예보를 기상 예보를 보니까요. 오늘과 내일 사이에 전국에 봄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이 봄비가 오고 나면 성큼 더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개나리, 영춘화, 목련 꽃들이 꽤 많이 피었고 새순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꽃망울들이 막 제가 보기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벚꽃이 만개하지 않을까? 벚꽃이 피지 않을까? 정말 예쁜 4월이 온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조건 걷기 추천드립니다. 예, 요때 장착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취재 편의점. 네, 귀에 딱 꽂으시고 2시간 정도 산책하시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께 유쾌통쾌 상쾌한 소식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이락 전쟁이 시작된 지가 오늘로 근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개전을 하고 오늘이 30일이니까 한 달하고도 이틀이 지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눈길을 끄는 보도가 있으니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미국이 이란의 보물섬 하르그 겨냥해서 지상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제일 눈에 띄는 대목은 이런 대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 수주간 이어질 수 있는 이란 내 지상작전 계획을 준비 중이다. 전면 침공이 아니라 특수작전 부대와 정규 보병이 결합한 기습형 작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 중부사령부 발표를 종합해 보면 미 해군 해병대 약 3,500명 규모로 수송기와 전투기 그리고 상륙 및 전술 자산을 포함한 통합 전력이 내렸다고 하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체 최대 17,000명 정도의 지상군 추가 파병이 별도로 검토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NSC 이란 담당관을 지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무부에서 이란 문제를 담당했던 네이스트 스완슨에 따르면 미국도 이란도 양국 모두 자신의 입장에 비이성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타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가 끊임없이 곧 끝날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란의 준비와 그리고 중동 주변 특히 이제 후티 반군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접하는 거 아닌가. 따라서 오늘 한국의 주식 시장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들은 이후에 전해지는 내용대로 또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들이 세게 보도하지 않고요. 우리 속칭 이제 기자들 표현으로 꾸겨놨다. 예, 정치면 하단에 많이들 꾸겨놨는데요. 취재 편의점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를 보도하려고 합니다. 일단 어제 민주당에서 공개한 첫 번째 녹취 파일 우선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
지난 2023년 6월 당시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함께 대화한 녹음 파일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박상용 검사의 육성 녹음 파일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위원이기도 한 전용기 의원이 서민석 변호사 등과 함께 공개한 녹취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세 가지를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검사가 현직 검사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해당 관련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화영 씨가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정에 가서 사실은 검찰 조사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지만 이거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완전히 180도 전혀 달라진 진술을 하게 되면 검찰의 수사 내용이 전부 기각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법정까지 이어져서 마침내 귀결될 수 있는 그런 진술에 그러니까 유지 일관성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수준의 제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 여기서 이 사람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언급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 있고 여기까지가 되면 그 다음에 당신을,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보석으로 풀어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필요하면 더 추가 영장을 쳐서 계속 기소를 해서 구속 상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건 검사들이 할 수 있는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걸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범을 당시 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지금 대통령을 완전히 주범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어야, 그래야 당신을 마치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공익제보자 신분으로서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거나 따라서 추가 기소를 안 하거나 이렇게 봐줄 수 있다. 야,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정말 설마 그런데 아마 이런 게 있을지도 몰라라는 어떤 상상의 영역이었는데 이게 현직 검사가 실제 변호사와 둘이 통화를 통해서 이런 모의를 했다? 모해 위증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녹음 파일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재증언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몇 번 부르겠지만 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화영 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임대금으로 준 뭐 한 달에 뭐 2, 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뭐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화영 씨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대목도 매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현직 검사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추가 수사 더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필요하면 내가 더 당신을 추가 수사 계속 해가지고 더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거 막고 있거든, 못하게 하고 있거든 라고 일종의 회유 같은 걸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대목은 이화영 씨가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수사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드는데 이화영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협조해 준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 이런 표현도 해당이 되는 걸까요?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찰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전 부지사 주변인에 대한 추가 수사가 굉장히 주변을 다 탈탈 털었잖아요. 심지어 뭐 이따가 저희가 백정화 선생과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가 와서 추가로 더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지만 당시에 주변을 탈탈 털었고 제가 알기로는 아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수사. 그러니까 하여간 온 집안을 탈탈 털어서 더 이상 생존이 불가할 지경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주변인 수사에 대해서는 조국 전 대표 수사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현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뭐 한명숙 총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 기법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이 관련해서 서민석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 검찰은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 표현으로 꼬린이라고 하죠. 이재명 당시 대표를 꼬린, 그러니까 구속시키기 위해서 주변인들에 대한 진술을 꿰맞추기 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꼬린시키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반감해주거나 풀어주거나 뭐 보석으로 내보내주던지 더 추가 기소하지 않을게라고 일종의 딜, 내고 이런 것을 하는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서민석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진술 설계다. 진술 설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빌드업 과정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한테 이런 발언, 저 사람한테 이런 발언 다 종합해서 결국에 주범은 누구? 이재명. 이렇게 가는 과정으로 만들어진 어떤 진술 설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북송금 사건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굉장히 억울한 것은 맞다라고 하면서 이 전 부지사나 그 가족과 함께 상의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 박상용 검사가 계속 주장하는 바는 3심 마무리 다 된 것이다. 끝난 건데 근데 이걸 왜 자꾸 들쑤시냐. 검찰 법무부를 통해서 다시 감찰을 하게 하거나 3심으로 끝난 사건에 대해서 되짚어보게 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은 재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사 전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서 제기가 된 바입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에 백정화 선생님 오시면 어떤 판단이신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된 직후에 국회 조작기소 의혹 국조특위 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또 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조작기소에 가담한 사람들을 법의 심판에 올려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려서 야당 활동 자체를 수사의 표적으로 삼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관련해서 이건태 의원은 이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검사가 불법 조작 진술, 조작 기소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이 녹음 파일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면서 검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당근을 제시한 것은 총체적인 불법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태 의원은 검사 출신이시죠. 이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대북송금 날조 수사 의혹을 부인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드디어 명백한 회유의 증거가 잡혔다라고 하면서 2023년 5월 연어 술파티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만나게 해서 회유한 이후의 일이다. 이 녹음 파일은 그렇다는 것이죠. 진술 조작 의혹은 법무부 감찰로도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 검사가 아니라 인간 사냥꾼 수준이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박상용 검사 또한 자신의 입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반론 차원에서 전해드리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종범을 의율하자고 제안한 것은 서민석 변호사다. 녹취는
제가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서민석 변호사를 향해서 서 변호사님 저와 모해위증 교사 공범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라면서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서 말씀하시라라고 반발했습니다. 관련해서 검사 출신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설사 100번 양보해서 변호사가 먼저 관련한 내용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하더라도 현직 검사는 단호히 거절하고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책무다라면서 본인의 주장대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장외에서 궤변만 늘어놓지 말고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사실대로 밝히면 될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의 폭로, 그리고 박상용 검사의 반박, 그리고 검사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또 재반박.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보다 본인은 실제로 이 제안을 한 것은 서민석 변호사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공개된 육성 녹음 파일을 종합해 보면 글쎄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것은 불가하다라는 것을 명토바가 강력하게 얘기했다기보다는 뭐 그동안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이재명 씨를 완전한 주범으로 하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를 종범으로 해야 그래야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가능하다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할지 이후에 이어질 국정조사 과정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 검찰에 들어가면 이러저러한 회유와 압박이 있다. 라는 얘기를 설을 많이 듣긴 하지만 실제 현직 검사가 변호인과 함께 이런 방식의 진술 설계와 회유 압박을 모의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녹음 파일이 새롭게 현출됨에 따라서 앞으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조작기소 국조특위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내란 속의 윤석열 당시 정부에서 정권 차원에서 공권력인 검찰을 동원해서 자신의 정적 죽이기에 이런 방식으로 나섰다는 점이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김기표 의원 말대로 설령 변호인이 먼저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칼같이 잘랐더라면 그랬다면 또 어땠을까요? 완전히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검찰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법정까지 유지시킬 진술이다라는 식으로 실제로 이 발언이 계속 유지 온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변호사와 일종의 모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정치 공작에도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조사가 이어질지 좀 국정조사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조특위 위원들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7일에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 관련한 기관 보고를 받게 되고요. 9일에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장소로 추정되는 수원지검 13135실의 영상 녹화 조사실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추가 내용들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이어질 신장남매 코너에 백정화 선생 그리고 또 김광민 변호사 두 분 모셔서 상세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은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시효 그리고 민사 배상 소멸시효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제2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민형사 시효 제도까지 없애시겠다고. 이건 사이다가 아니라 폭탄 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선물입니다. 원래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항쟁 78주년을 맞이해서 휴일인 어제 제주에서 4.3 유족들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에서 국가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현장에서 터져 나왔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서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 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국가폭력 범죄가 있었지만 그 수많은 희생에 대해서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지 않고 끝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전두환 그리고 최근에 이근한 고문기술자 이근한에 의해서 고문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야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제야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시켜서 살아있는 한 끝까지 나치 전범들 독일에서 처벌하듯이 똑같이 책임지도록 하겠다라는 이 한마디가 4.3 유족들에게 그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는 그런 폭포수와 같은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효 폐지 법률과 관련해서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여기서 우리는 민주당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라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제2법을 통해서 제도화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는 이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2024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의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제2법을 통해서 빠르게 제도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이 법의 제도화도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정부는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4.3에 대한 왜곡, 폄훼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안긴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좌중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주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정말로. 예. 유족 신고 및 가족관계 작성, 정정, 보상 신청 등의 기간을 연장하고 4.3 기록물의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유족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 그죠? 잔인한 국가폭력에 희생된 제주도민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숭고스럽다고 밝히고 그동안 제주도민들께서 보여주신 해결 과정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을 견디고 역사의 굴곡을 헤쳐오신 유족 여러분과 제주도민들께 존경스럽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아시는 것처럼 그 이란 전쟁 등 긴박한 그 국제 정세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 국내에 오시잖아요. 외교 일정 때문에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닷새 앞두고 미리 왔다라고 하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공식 추념식 때 뵙겠다고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대로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어요.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자 4.3 평화재단 이사장인 임문철 신부님이 박수를 치면서 이것은 사이다가 아니다. 사이다가 아니다. 폭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주도민들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살포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그 등 쪽을 어루만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SNS에 글도 올렸습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을 언급하면서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 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저희 취재 편의점도 이재명 대통령처럼 당시에 정말 이런 끔찍한 국가 폭력에 희생된 제주 4.3의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지원하고 보호해 주셨던 지난 9년간의 우리들의 이 여정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성원을 제가 제대로 답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각오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다 정치인 김부겸은 때가 되면 쓰임새가 있을 거라는 제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버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앞으로 제가 더 큰 그런 어떤 경쟁 라운드에 들어서게 될지 뭔지 몰라도 적어도 제가 처음 정치할 때의 꿈, 내가 인격을 형성하고 키워왔던 이 도시, 이 대구와 경북이라는 내가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도시의 아픈 목소리를 대변한 역할도 계속할 것이다. 그 약속을 드립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대구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당초 대구백화점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잘못 알려졌는데요. 관련해서 김부겸 총리 측은 조선일보의 오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측은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듣고 기사를 쓴 건지 전혀 사실도 아닌 내용을 보도해서 혼란을 빚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왜 출마 선언 장소로 2.28 기념 중앙공원을 선택했느냐? 아시는 것처럼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는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해서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야당의 유세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강제 등교를 하라고 해서 그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이 이른바 2.28 학생의거를 일으킨 건데요.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3.15 마산의거 그리고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대구는 원래 야도였다. 그러나 박정희 이후 상당히 많이 변화했다라는 건데요. 김부겸 전 총리의 이번 출마로 대구가 확실히 변화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오전 10시에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선언 현장 저희 취재 편의점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서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퀵 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